자, 오늘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세 개 대학의 입시 요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급 초반대에 교과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대학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2등급 중후반, 3등급 초반대에 종합전형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학종하기에 딱 좋은 등급대 아이들이 모여 있는 대학들, 그래서 많이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오늘 세 대학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세 개 대학들이 다 교과 전형을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다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세 개 대학 동시에. 이름은 국민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 숭실대는 학생부 우수자, 세종대는 지역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셋 다 교과 100입니다. 뭐 서류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 없고요. 다만 반영 교과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입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도 똑같이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인데 이제 각 계열마다 인문이냐, 그다음에 자연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가중치가 약간 다른데 이거 이따 뒤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국영수사 전 과목, 자연은 국영수과 전 과목인데 자유전공 안에서는 국영수 세 개 과목의 영역만 반영을 한다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반영 방법으로는 뭐 교과 100이니까 다 교과 성적 반영하는데 그 중에 특히나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국민대는 15%, 숭실대는 20%를 반영하는데 진로 3과목 이상을 수강했으면 그 20% 전체 다 반영하고 두 과목이면 또 가중치를 이렇게 얼마큼 제한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도 등급 나눈 과목이 80%, 진로가 20% 이렇게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원수 600명, 470명, 42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능 체제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매년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개 대학,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세 개 대학이 공이 똑같이 2합 6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2015학년도까지는 인문이 2합 5였고 자연이 2합 6이었는데 2016학년부터는 인문자연 할 거 없이 다 2합 6이다. 다만 아직까지 자연 계열에 있어서는 과학을 반드시 과탐을 봐라. 자연 계열은 탐구가 무조건 과탐을 봐라. 이런 그 뭐랄까요? 약간 정해놓은 그 틀이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그 규정은 없어요. 과학만 반드시 과탐을 응해야 된다. 자연 계열에 있어서. 요거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숭실대 같은 경우는 요 세 개 라인 중에서 최저가 그래도 좀 센 편이었습니다. 2014학년도 기준으로는 2합 4였고 2015학년도 기준으로는 조금씩 완화돼서 2합 5로 바뀌었는데 2016학년도에는 2합 6으로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는 갈수록 성적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전 대비해서 이따가 말미에 제가 성적도 보여드리겠지만 전년도 성적보다 2026학년도 성적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국민대하고 비교해보면 국민대 자연 계열에는 탐구가 반드시 과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지향 요소가 있었다면 숭실대 같은 경우는 자연 계열에 한해서 수학도 미적 아니면 기하를 봐야 된다. 확통을 보고 자연 계열을 지원할 수 없다. 그 얘기고요. 탐구도 마찬가지로 과탐을 봐야 된다. 우리가 상위권 대학에서 연세대가 그런 모습을 보였죠. 마찬가지로 숭실대도 그렇다. 최저가 2합 5에서 2합 6으로 전체적으로 더 완화됐고요. 국민대는 인문이 2합 5였는데 2합 6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원래 2합 6이었기 때문에 인문자연 공이 2합 6이고 숭실대는 전년도에 2합 5였습니다. 둘 다 인문자연. 그런데 올해 다 2합 6으로 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세종대는요. 세종대도 뭐 역사가 있지만 그 세종대도 어찌됐건 올해 2합 6으로 다 통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종대 같은 경우가 인문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인문이 2합 6이었고 자연이 2합 7이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인문자연 공이 2합 6으로 다 바뀌었었죠. 그래서 올해 똑같이 2합 6인데 단 자유전공 확보에 한해서는 2합 5다. 최저가 더 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전공 확보는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종대 한해서는 자유전공 확보에 한해서는 국어, 수학, 영어의 전 과목만 반영하더라.
이것도 한번 다른 데하고 약간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숭실대 같은 경우는 계열별 가중치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국어 그 점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어와 영어가 퍼센테이지가 더 높다라는 거죠. 수학과 사회 대비해서.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자, 수학하고 영어가 높은 편이죠. 자유전공학부의 인문 쪽은 국어랑 영어가 반영 비율이 높은 거고요. 자연계열의 자유전공학부는 수학과 그 다음에 영어, 과학이 높다,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다른 대학들은 이런 차등 적용하는 게 계열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단위수에 맞춰서 배열한다고 보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몇 개 더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학년별 가중치는 없고요. 이렇게 각 교과마다 몇 개 대학들이 이렇게 반영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진로 선택은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이것도 각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A 맞으면 거의 1등급이고요. 각 대학마다 결과치를 보여줄 때 거의 80% 90% 이상이 다 A를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자,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에 따라서 최대 취득 비율을 제한하는데, 세 과목 이상 이수하면 진로 선택 반영 비율이 20% 맥시멈을 반영하고, 혹시나 두 과목밖에 이수 못했으면 18% 반영하고, 한 과목 이수하면 16% 반영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세 과목 이상은 다 진로 선택 과목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별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종합 전형을 볼 텐데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종합인 대표적인 전형이 있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5학년도까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었는데 2026학년도에 가장 큰 변화가 국민대가 종합 전형 하나를 벌입니다. 자, 국민 프론티어가 단계형으로 면접을 보는 전형이었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 벽으로 하는 일괄 전형의 종합 전형이었는데 2016학년도에 시행계획에서 1년 전에 시행계획에서 이게 없어지고 우리 뒤에 소개할 논술 전형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숭실대는 SSU 미래인재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 같은 경우도 종합이 두 개입니다. 세종창의인재 면접 전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뭐 따로따로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면접이고 이건 서류다, 그 차이 정도만 있어서 인원수는 338명, 소령은 200명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는 서류형이 따로 있다. 그것만 참고를 하시고, 세 개 대학의 종합전형이 가장 일반적인 일단 단계형입니다. 1단계에 3배수 내지는 4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국민대는 면접 비율이 30%, 숭실대는 무려 50%나 됩니다. 세종대는 면접이 40이에요. 자, 면접이 반영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1단계 서류에서 통과했던 그 사람 숫자 중에서 2단계에서 뒤집힐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단계에서 엄청난 강점이 있지 않았던 학생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면접 비중이 높은 데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됩니다. 물론 서류가 좋고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이 면접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서류 대비해서 또 여러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면접 비중이 높은 데 선택하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숭실대가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면접이 보통 30%로 많이 세팅되어 있는데 40% 50% 넘어가는 요 숭실대, 세종대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류 평가에서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학업, 진로,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뭐 자기주도성 발전관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따져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카테고리 하면 학업 역량이니 진로 역량이니 공동체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국민대는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면접에서도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그 다음에 뭐 옛날부터 국민대는 도전정신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또 전공 적합성, 요즘 이런 표현 잘 쓰진 않지만 아무튼 전공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게 활동을 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고요. 또 인성, 이제 공동체 영향을 또 같이 봅니다. 면접 날짜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세 개 대학이 또 면접 보는 날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세 개 대학을 다 쓸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2등급대 학생들이 요 라인을 되게 많이 씁니다. 교과로 쓰든 종합으로 쓰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학교에서 2등급대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가장 진지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1등급 대학생들은 어찌됐건 내신이 절대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맞추면 교과 전형에서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들을 붙을 수가 있는 나름대로 자격이 주어지지만 2등급 대학생들은 욕망은 커요. 좋은 대 가고 싶은 욕망이 큰데 현실은 건대 이상 가기가 쉽진 않죠. 2등급 대 점수 가지고 건대 같은 건 서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동국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등급대를 가지고 2등급대 초반 가지고는 교과 전형을 쓸 수 있거나 아니면 2등급대 초반에 점수를 가지고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 잘 됐으면 건대 이상의 대학도 지원해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대 학생들이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서류에 대한 강점과 면접에 대한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과 종합을 이렇게 적당히 나눠서 쓸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는 SS 미래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꽤 높고요. 학업, 진로, 숭실 역량이 있는데 이 진로 역량이라는 게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위권, 서울에서의 중위권 레벨의 대학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을 높게 본다. 그리고 숭실 역량이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다른 대학의 공동체 역량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볼 때 전공적 합성과 잠재력을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는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 따로 구분해서 쓰진 않고요. 아무튼 면접이 40%다. 그런데 여기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은 알겠는데 창의 융합 역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 문제 해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뒤에 바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면접일 때는 진로, 창의 융합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본다더라. 전년도에는 면접이 30%였는데 올해 40%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1단계 통과 이후에 면접에 대해서 뭔가 변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인다. 선생님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학업, 진로, 공동체는 저희가 많이 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의 융합 역량이라는 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을 보겠다. 그런데 실은 리더십과 자기주도성은 카테고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차이지. 다른 대 같은 경우는 공동체 역량에 리더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이런 용어들은 뭐 학업 역량에도 들어가고, 뭐 진로 역량에도 들어갔던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카테고리가 항목이 좀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 다른 대학의 아무튼 역량 평가 요소 안에는 다 있는 거다. 특히나 문제 해결이나 이런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창의 융합 역량이라는 요소로 놓고 책임지는 평가를 하더라. 그리고 그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평가 반영률도 약간 달라요. 면접형은 진로 역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아까도 숭실대도 진로 역량이 가장 높았던 것처럼 이 정도 레벨의 대학들은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을 좀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서류형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학업 역량을 높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종합에서 학업 역량은 반드시 내신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우리 위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학업 역량에 학업 성취도도 평가 항목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학업 성취도가 있다 보니까 그 학업 역량을 높이 본다고 하니 서류형에서는 당연히 면접형보다는 합격하는 점수가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과 전형으로 그 과를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일정 수준의 내신 성적이 확보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의 학교생활 충실한 친구들 중에서 면접이 부담되거나 뭐 이런 친구들 또는 반대로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 여겨지는 친구들은 서류형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로, 창의 융합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세 가지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 자, 이제 논술이 있는데 이 세 대학이 공이 있다 논술이 있습니다. 원래 국민대는 논술이 없었는데 2016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논술이 신설이 되고요. 이 논술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숭실대, 세종대와 약간 결이 달라요. 일단 세 개 대학 논술 비교해보면 자, 국민대는 논술 100%입니다. 논술 100%고요. 세 개 대학 모두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숭실대는 교과가 20% 반영되고요. 세종대는 30% 반영됩니다.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세 개 대학이 나름대로의 연대 고대처럼 그래도 이렇게 묶여있는 라인이죠. 보통 국승세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동일해버리면 곤란한데 날짜가 다 달라요. 다행스럽게 맘만 먹으면 세 개 대학을 다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뭐 논술 전형은 교과 전형이 있더라도 교과 퍼센테이지가 있더라도 이게 그렇게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논술 전형은 그냥 논술 잘 쓰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있는 전형은
최저를 일단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등급 때 초부터 2등급 때 후반 아니면 3등급 초까지가 국민대, 송실대, 세종대를 쓰는 라인인데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논술은 3등급 때 아이들도 쓰지 않을 겁니다. 웬만한 아이들 4등급 넘어간 아이들이 논술 많이 쓰다 보니 그 학생들 중에 최저를 2합 5다, 2합 6을 맞춘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에 논술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최저가 맞춰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최저도 못 맞추고 논술을 뛰어든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는 좀 이따 소개하기로 하고 숭실대와 세종대는 전통적인 논술입니다. 인문은 인문 논술이에요. 긴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제시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연논술은 수리논술입니다. 과학이 없어요. 수학만 잘하면 되는 건데 수리논술이고 그다음에 경상계열. 경상계열은 이제 인문학적인 요소하고 수학적 요소가 있죠. 글도 있고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글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 그래프나 또 숫자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종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인문은 인문논술, 자연은 수리논술. 또 자유전공에 한해서는 통합 교과 논술인데 수학도 섞여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대가 문제인 거예요. 국민대는 봤더니 이게 전통적인 논술 보는 대학들의 논술 유형인데 국민대는 인문은 국어 8문제, 그 다음에 수학 2문제를 보는 마치 우리가 가천대처럼 그런 약간 약수령 논술 개념입니다. 실제로 주관식 단답형의 시험이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90분 동안 풀고요. 자연은 반대로 국어 2개에다가 수학 8문제인데 이 수학에는 미적분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대학의 논술하고 약간 결이 다르죠. 약간 문제풀이식 이게 주관식 단답형이니까 학교에서의 주관식 문제풀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익숙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 안내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대를 정말 가기를 희망하는 친구들 중에서 보통 이 논술 전형은 아까도 말했지만 2등급 대학생들은 교과나 종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할 거고요. 아마 3등급 중후반, 4등급 대 이후의 아이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핵심 뭐냐? 최저가 2합 6입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논술 최저가 한 개가 3등급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2합 6이니까 최저도 상당히 셉니다. 과연 4등급 넘어간 아이들이 2합 6을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최저 공부를 해가면서 논술을 준비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혹시나 내가 내신은 별로 좋진 않지만 이렇게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런 친구들은 한번 논술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최저에 있을 때 자연계열에서는 탐구는 무조건 과탐이어야 된다. 똑같습니다. 자, 숭실대는 이하 뭡니다.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숭실대 교과전형에서의 최저는 뭐였죠? 2합 6이었습니다. 세종대도 2합 6이었죠. 다 그래도 우리가 세 개 대학의 교과전형은 다 2합 6이라고 그랬는데 숭실대와 세종대의 논술 전형은 2합 뭐예요? 좀 더 센 거죠. 근데 이게 참 어지럽습니다. 교과전형은 내신이 좋은 애들이 쓰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기준은 내신 좋은 애들이 수능도 잘 나옵니다.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은 수능 점수도 안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 논술을 지원하는 풀은 아까도 말했지만 2등, 3등급 대 후반이나 4등급 넘어가는 애들이 지원할 텐데 아마 수능 체제를 못 맞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3학년 모의고사 푸는 과정에서 이 체제가 맞춰진다. 근데 내가 교과 종합 쓸만한 성적과 서류가 아니다. 그런 친구들이 논술을 접근해야지 일단 취재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대학들은 논술을 암만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대 입시 결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민대 전년도의 인문은 2합 5였고요. 자연은 2합 6이었는데 전반적으로 2등급 초반에 점수가 많이 형성이 된다. 제가 원서 쓰기 바로 직전이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2등급 초 2.5등급 안쪽이 많죠. 과에마다해서 평균 등급이니까 뭐 이게 정확하게 커트라인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2.5등급 안쪽에 교과는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게 인문이고요. 자연 같은 경우도 뭐 신소재의 전자화학 재료공학 같은 경우는 1.87 상당히 높죠. 인기 있는 학과들은. 또 뭐 자연계열도 보니까 전자공학부의 모빌리티 전력 전자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1.96이고 그죠? 2등 어떤 경우는 또 바이오 의학 전공은 1.47 상당히 높죠. 1등급 때도 많이 보입니다. 최저가 2합 6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았고요.
국민 프론티어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은 마찬가지로 내신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등급 중후반, 3등급 초, 뭐 어떤 과들은 3등 농학과도 있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학 관련 과들은 우리 외고 아이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점수가 뒤로 밀려 있는데 일반고는 아니다. 일반고가 아닌 국제고나 외고 아이들이 섞였기 때문에 점수가 뒤로 밀리는 것도 보이지. 전반적인 패턴은 2등급 때 중후반, 3등급 초까지 보시면 되고, 뭐 일부 학과는 뭐 4등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죠? 또 5등급도 보이지만 전체적인 틀로는 이런 거는 뭐 자사고나 특목고가 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2등급 때 중후반, 3등급 초에서 국민대도 종합전형 되더라. 이걸 또 거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2등급, 2.9등급이다. 국민대 종합 붙겠네가 아니라 그 레인지 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서류가 과연 이 평가 요소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학과에 맞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 뭐 다른 자연계열 학과들도 대부분 2등급 중후반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숭실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그 숭실대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안내하는 또 파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발췌해 온 건데 일단 숭실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합 5였습니다. 최저가. 근데 여기서는 최저 충족률 보세요. 60%좀 넘죠. 그죠? 학과마다 약간 다르지만 뭐 굳이 평균을 내면 한 65% 정도 된다고 봅니다. 10명 중에 6명 통과해요. 근데 올해 2016학년도는 2합 6으로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최저가 통과될 확률이 더 높겠죠. 더 많아 전년도 기준 놓고 보면 더 많이 통과될 거고 그러면 다 자연히 이전보다 커트라인 점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숭실대는 데이터를 보고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숭실대 전년도 2합 5일 때 70% 컷입니다. 2등급 초 2.5등급 안쪽에 대부분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솔직히 이 삼포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역전이 안 생겨요. 거의. 그죠? 대부분 2등급 초에 2.5등급 안쪽에 많이 형성돼 있고요. 간혹 1등급 대 학생들이 보이는데 이 학생들은 왜 합격하지 않았을까요? 뻔하죠. 뭐 이 전형은 서류 평가하는 것도 없는데 최저 못 맞춘 거예요. 1등급 대 학생들도 최저 못 맞추면 떨어진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뒤에 한 4등급 대 학생들이 최저 맞춰놓고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운의 영역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다 최저 못 맞추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하면 2합 5일 때도 이런데 2합 6이면 최저 맞춘 아이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꼬랑지가 길어질 경우는 없겠죠. 그건 운입니다. 운.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가끔씩 막 5등급이 붙었다. 정말 운이에요. 앞에 있는 애들 다 최저를 못 맞추거나 아니면 최저 맞춘 애들 다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서 나한테 기회를 오는 거. 일단은 이런 교과 전형은 최저 맞춰놓고 얘기해라. 그리고 교과 전형은 2.5등급 안쪽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충족률이 과마다 뭐 50%도 안 된, 60%안 되는 과들도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올해는 2합 6이니까 일단 최저 다 맞춰놓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2.5 안쪽으로 좀 형성되어 있다. 근데 이제 몇몇 과들은 인문하고 약간 양상이 다르게 뒤에도 약간 길게 꼬리가 있는 학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2등급 후반대 있는 과들 좀 있고요. 근데 여전히 1등급대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보여요. 그죠? 요렇게 좋은 1.5등급의 내신을 갖고도 최저를 못 맞추면 말짱 꽝이다. 그래서 70%거 보면 대부분 2.2등급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게 숭실대 결과였고요. 자, SSU 미래인재 전형은요. 여기 보면 이제 충원위원회 다 나와 있는데 경쟁률 다 나와 있죠. 3배수를 뽑는데 대부분 10대 1, 20대 1 이렇게 나오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정말 종합전형에서 이 3포자가 정말 중요하죠. 경희대학교에서 주로 보여주는데 숭실대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교과전형 대비해서는 많이 퍼져 있죠. 물론 상식적으로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까지가 아마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학 관련 계통은 이렇게 멀리 퍼져 있는데 뒤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대부분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어학 관련 계열은 나머지 일반 학과들은 대부분 2등급 중반에서 3등급에 퍼져 있죠. 근데
아까 교과 전형하고 다르게 이렇게 꼬리가 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학종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겠죠. 그죠? 학교의 유형도 다를 수 있고요. 또 같은 일반고내에서도 정말로 이 어려운 그 생기부 기재 요령이 많이 줄어든 이 환경 내에서도 뭔가 특별한 뭔가 있어서 붙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고는 대부분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그죠? 요 안에서.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1등급 이상 벗어나서 붙는 경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생활기록부에서 뭔가를 변별하기가 지금 그런 쉬운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여전히 이 1등급대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이 보여요. 이건 최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떨어졌을까요?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전형 취지에 안 맞으면 떨어집니다. 그죠?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신은 1등급대, 뭐 학원을 다니든 개인 과외를 하든 뭐 어쨌든 보여지는 그 점수는 내신 점수 높게 땄을지 모르겠지만 종합에는 안 맞아요. 서류가 엉터리면 떨어집니다. 참 재밌는 건 1등급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교과를 써도 붙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교과를 못 쓰고 종합을 썼을까요?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능 체제를 못 맞추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종합전형을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이 정도 내신이면 1등급 되면 다 붙지 않았겠습니까? 못 쓰는 거죠. 종합전형 교과전형 못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고 1학년 때부터 계속 서류와 내신과 종합 그 수능 공부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자연결도 마찬가지고요. 자연결도 이렇게 이렇게 좀 퍼져 있는데 보통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까지 많이 특히나 2등급 중후반에 많이 포진돼 있다. 여기 자꾸 뒤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만 보여요. 하지만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1등급 떨어질 수 있다를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현상은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2등급대에 있는 요 학생들이 종합하기 가장 좋은 등급대이고요. 종합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러한 학생들입니다.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안 그러면 만에 하나 그 내신 가지고 원하는 학과를 100% 쓴다는 보장도 없고 또 만에 하나 그 수능 공부가 뭔가 차질이 있어가지고 처지가 안 나오면 2등급대 초반이라도 절대로 그 내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종대 보겠습니다. 세종대는 2025학년도에 2합 6으로 수능 체제가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인문자연도 똑같이 2합 6이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균형 인문하고 자연계열 다 나와 있는데 뭐 최고 평균 70%까지 나와 있는데 재료 선택하면 넣냐 마냐 뭐 했는데 일단 넣는 걸 보시면 2등급 대 초반에 형성돼 있죠. 일부 학과들은 1등급 때도 보이지만 대부분 2등급 초반에 형성되어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대부분 대학 그 학과들이 2.5등 안쪽에 점수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대도 교과 전형은 2.5등 안쪽이다. 그에 반해 이제 종합 전형은 두 개가 있는데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형 점수가 좀 낮을 겁니다. 서류형이 더 높을 건데 어찌됐건 면접형은 2등급 대 중후반, 3등급 초반에 점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 서류형은 그보다 조금 높은 그런 점수대를 보이고 있죠. 까마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면접형하고 서류형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현상은 서류형의 점수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된다. 하지만 붙고 떨어지는 건 서류의 문제지 꼭 내신 하나 가지고만 결정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 세 가지 대학을 알아봤는데 자, 교과 전형은 2등급대 초반, 초중반에 수능 최저 2합 6을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학과를 보시고 여러분 점수에 맞춰서 구매해 보시면 되고요. 또 전년 대비해서 수능 최저가 완화됐던 그런 대학들 특히나 숭실대 참고하셔서 전년보다 약간 입결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 국민대 새로 생겼던 논술 전형 관심 있을 점수대 3등급 중후반 4등급 넘어간 친구들 중에 2합 6이라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국민대 논술 한번 도전해봐라. 그리고 숭실대와 세종대의 논술은 최저가 2합 5기 때문에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신대가 이 교과를 쓰기에는 점수가 애매하게 부족한 친구들은 종합전형으로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를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봐라. 물론 서류가 더 좋으면 이 점수대 학생들이 그
이 국승세 라인보다 한 레벨 높은 건국대, 동국대 요 라인을 한번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경희대, 중앙대 라인까지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부터 일단 붙여놓는 전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내신이 2등급대다. 교과로 쓰든 종합으로 쓰든 이 친구들은 요 세 대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6개의 원서 접수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꼭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새 대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 오늘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기로 약속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